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지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한테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좀 해드릴까 합니다. 경제방송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뭐 한국경제부터 해서 뭐 머니투데이, 뭐 이데일리 뭐 여러 가지 방송국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방송국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은 시장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지금 뭐 유망한 업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으실 텐데 저는 오늘 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시장 지수부터 좀 먼저 볼 텐데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죠. 다우존스부터 해서 나스닥 쪽이 갑자기 무너졌는데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그냥 공포, 역시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매도하는 물량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자리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여기서 지표를 하나 추가를 할 텐데요. 신용 잔고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신용 잔고 수준이 뭐 역대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 잔고 수준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잔고가 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약 10조대에 해당했던 이 잔고가 16조까지 올라오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냥 신용이 많다라고 했을 때 그래, 빚내서 투자하는 건 위험하지 라고만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조금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쉽게 조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고금리 시대인가 저금리 시대인가라고 하면은 금리가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는 이용료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 말은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라는 거고요. 저금리로 인해서 지금 은행에 맡긴 돈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대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대출 또한 굉장히 쉬워져 있는 자리인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돈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흔하게 쓸 수 있다. 결국 지금 돈의 가치는요, 귀한 자리라기보다는 돈이 굉장히 흔한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지금 흔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나 또는 대환대출이라고 하죠. 내가 이쪽 대출을 갚아내고 나면은 조금 더 대출이 나와서 내가 1억 대출을 썼는데 요거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갈아타고 하니까 금리도 낮아지고 오히려 3천만 원 정도 더 대출을 해준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출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대출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과 마이너스 통장을 뚫었다는 것들, 그런 걸 볼 때 돈이 지금 굉장히 흔하게 시중에 돌고 있는 사이에서 과연 그 돈을 사용하고 빚을 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돈이 흔할 때 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가 또는 돈이 귀할 때 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가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한다면 보릿고개, 정말 쌀과 먹을 것이 흔하지 않고 정말 귀할 때 집에 쌀 곳간에 쌀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과 쌀이 귀하지 않고 흔해 빠졌을 때 쌀을 내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누가 더 부자인가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돈이 귀할 때 돈을 더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죠. 지금 시장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돈이 굉장히 흔한 시기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옆집의 순이 아버지도 앞집에 있는 철수 어머니도 전부 다 돈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대출해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요, 경제가 안전하다면 괜찮을 수 있는데 안전하지 못하거나 여러분들의 수입이 갑자기 끊기게 되었을 때 또는 돈을 내가 많이 빌려내서 흔하게 대출을 많이 해놓고 지금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그 이자를 지급하기 어렵거나 고정 지출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을 때는 역시 이 대출이 결국은 나의 짐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경제는 역시나 성장한다라기보다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고요. 망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다시 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예견된 미래예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바꿔낼 수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 자각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6억이든 5억이든 부동산 대출, 주식담보대출을 통해서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억 단위의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내가 빌렸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돈이 점점 위험해져 가면서 경제가 위험해져 가면서 점점 귀해지게 된다면 나는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내가 빌린 돈의 액수, 계약서상의 액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흔해서 빌리신 분들은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그런 일이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흔하게 빌리신 분들은 나중에 돈이 귀할 때 갚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산 처분인데요. 그런 자산 처분을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면서 대부분 동시다발적으로 해 나가거든요. 그 말은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부채로 인해서 결국은 싸게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아요. 주식 담보대출을 했기 때문에 반대매매로 원금을 챙겨갈 것이고요. 주식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주택 담보대출로 하신 분들도 주택이 결국엔 자기들 빌려준 돈 가격 위에서만 팔면 되기 때문에 빌려준 쪽은 원금을 다 가져가지만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저는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빚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요. 먹고 살기 힘드시거나 또는 내가 지금 은퇴해서 더 이상 수입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하다가 망해서 거기서 생긴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직장 다니시다가 직장에서 지금 내가 미래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갯돈 또는 내가 모아놨던 적금 이런 것들을 깨서 내 그 힘든 돈을 가지고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대출해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요.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한다면요. 주식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꾸준한 수입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이야기보다는요. 지금 사회 문제죠. 이거는 사회 경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조금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흔할 때는 사실은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돈이 가장 흔할 때니까 이거를 갚아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채가 없이 위험을 맞아뜨리는 게 또는 그런 있을 수 있는 위험을 맞닥뜨리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금 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업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똑똑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채들, 그런 기업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담보로 건물을 사놨던 것을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한 부채들을 불을 끄고 있고 장기 채권을 발행을 해서 안정적인 부채로 갈아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부채를 오히려 위험한 부채로 갈아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담보대출로 하시는 분들은 아주 위험한 대출, 아주 단기적인 대출을 땡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급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계에서는 내 앞으로 경제 인생, 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신용 매물이 지금은 문제가 터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수가 여기서 버텨준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나스닥, 미국 다우존스나 나스닥처럼 갑자기 급락을 했을 때 과연 이 자금들이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 추가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방어할 만큼의 자금이 지금 3월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개인들의 매수를 빼놓고도 그 자금들이 이제는 또 출중하게 남아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위쪽에서 현금화를 했을까? 안 했다고 한다면 그냥 물리기만 시작할 텐데 반대매매 당할 때까지 역시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지수의 흐름은 반대매매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갭으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지금 똑똑한 일이고 현명한 일인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지 못했던 관심이 가지지 않았던 저는 지금 요즘에 주리니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경제 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돈이 흔할 때 부채를 땡겨서 쓴다라는 것은요. 가장 위험한 행동이고요. 나중에 돈이 귀해졌을 때 부채를 땡길 수 있는 또는 빚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너도 나도 1억을 가지고 있을 때는 1억이 큰 돈이 아닙니다만은 너도 나도 10만 원, 100만 원밖에 없을 때 5천만 원만 들고 있어도 그것은 굉장히 큰 돈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지금 그렇게까지 빚을 내서 투자를 해야 될까? 과열 단계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한탕주의 노리셔야 될까? 그리고 지금 잠깐 샀다가 수익이 난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달콤한 유혹을 느끼셔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이런 강의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에게 어떻게 지금 감명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 어떤 이해를 도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흔할 때 돈 빌리는 것은 가장 최악의 행동. 우리가 앞으로 있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라는 이 틀 안에서
돈이 가장 흔할 때, 지금처럼 가장 흔할 때 빚을 내는 것은 자살행위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빚을 내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빚부터 청산을 하시고, 또는 내가 지금 과한 부채를 땡겨 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돈이 흔할 때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으로 내가 과한 부채, 버티기 힘든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짐부터 먼저 덜어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총체적인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그쪽이 지수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린 뉴딜이디 뭐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앞으로 나는 천년 만년이고 계속 이렇게 자손 대대손손 내 경제활동 하나 때문에 앞으로 내 미래가 달라지고 내 자손들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시기 빛낼 때는 아니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요. 역시나 지금 역시 주식을 해야 되는 시기인가라고 한다면요. 실력이 없다면 저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관점을 잡고 있고요. 지수가 버텨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뭘 자꾸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목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들고 있던 잘못 투자했던 종목들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종목을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씩 올라와 줄 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단타가 잘 안 된다고 하신다면은 단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단타는 수익이 빨리 난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손절을 빨리 해줘야 되는 대응이 빨라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대응이 잘 안 돼요. 단타로 들어가는데 항상 물려요라고 하신다면은 단타를 하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확천금이라든가 너무 이렇게 삶에 찌들려 있다 보니까 뭔가 부수입원을 찾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왜 주식시장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힘들어 죽겠거든요.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번도 즐거웠거나 한 번도 재밌게 하거나 쉽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늘 노력을 하고 있고 늘 고생을 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루라도 빠짐없이 저는 입안에 지금 가시가 돋칠 정도로 주식만 보고 살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왜 주식을 자꾸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절대로 주식은 쉬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도 괜찮아요. 지금 안 사도요. 나중에 가격이 좀 메리트가 있을 때 또는 지금 그린뉴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도 싸게 내려왔을 때 사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체력을 키우시는 게 어떨까? 그 첫 번째가 저는 바로 부채를 줄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총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렸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견해는 저는 현금화가 맞다. 그리고 지금은 종목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쫓아다니지 말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관련주를 보자. 저는 아직까지도 보안 테마, 결제 관련 테마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결제 관련 테마가 떨어진다면은 잡아볼 필요가 있고요.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결제 테마 그리고 보안 테마를 좀 잡아서 재미를 볼 수 있도록 미리 잡아놓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부채를 내서 잡지는 마시고요.